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합의안에 대해서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스티뮬러스 체크 지원금과 실업수당, 그리고 2차 PPP, 렌트 지원에 대한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많이 간추렸습니다. 스티뮬러스 책은요. 1인당 600불씩 한 가정당 최대 2,400불까지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동일하게 600불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은 지난번에 1,200불이었죠. 그런데 600불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00불이 내려가게 된 거죠. 600불만 받으니까. 아이들은 500불에서 600불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00불씩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600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2019년도에 7만 5천 불 미만으로 버신 분들이에요. 요런 분들은 이제 요 금액을 풀리 받으실 수 있고요. 7만 5천 불에서 9만 9천 불 사이에 인컴이 있는 분들은요. 600불이 아니라 그 이하로 지급이 되는데요. 요 계산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새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600불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텍스를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 하시는 경우 아내분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이상이 되고 남편분이 소셜 번호가 없어서 텍스 아이디 번호로 파일링을 했던 분들이요. 지난번에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많았죠. 배우자 한 분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다른 배우자가 소셜 번호가 없어서 텍스 아이디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 있죠? 요런 분들에게도 요번에 요 600불 지원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은요. 일주일에 300불씩 11주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300불 곱하기 11주니까 3,300불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급 시기는 end of December to mid March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제가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후에 받는 분들 대부분 12월 26일 엔딩으로 이제 베네핏이 다 종료가 되잖아요. 몇 주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핏이 12월 27일부터 해당이 돼요. 엔딩 위크가 2021년 1월 2일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주 쭉 하면은 3월 13일 엔딩 위크까지 300불씩 지원이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일반 UI를 받는 분들 페드헤드로 up to 13주로 연장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위클리 베네핏하고 요거 에디셔널리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PUA 받는 분들은 12월 26일자로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요. 300불씩 지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연장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11주인지 조금 더 해줄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UI 기준으로 13주니까 PUA가 11주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POA 역시 그에 동일하게 연장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명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UI 페드헤드 연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POA로 연장을 해달라고 어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버 페이먼트 탕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조금 간추리면은요. 실업수당이 너무 많이 실수로 지급된 분들이요. 돈을 지금 다 쓰고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탕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요. 자칫 과하게 받은 실업수당에 대해서 형편이 어렵거나 해서 다 써버렸을 때 모두 탕감되는 것처럼 잘못 분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분석했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DD가 있고요. 실업수당을 신청한 분들이 계시죠? EDD에서 처음에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해 줄 때 그 수입보다 잘못해서 더 많이 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페드헤드 같은 경우는 업투 20주로 처음에 산정이 됐었죠. 그래서 20주까지 페이된 분도 있지만 그게 바뀌어서 13주까지 페이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EDD가 지급을 해준 거예요. 요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처음 실업수당 신청하실 때 수입 보고를 잘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넷 인컴을 넣어야 되는데 그로스 인컴을 넣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경우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 보고를 안 하시고 실업수당을 100% 받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아예 자격이 되지 않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든 거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오버페이먼트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고 이미 돈도 다 써버렸다는 이유로 반납해야 될 오버페이먼트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내용으로는요, EDD에서 실업수당을 산정을 해주고 지급해 주는 거를 해주면서 발생된 오버페이먼트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오른쪽의 이유로 인해서 오버페이먼트가 되신 분들은요, 반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단, 인컴 리포트 하실 때 그로스 넷 인컴 그걸 착각하시고 잘못하셨을 경우, 그리고 수입 보고하는 거를 몰라서 보고를 안 하신 경우, EDD 시스템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실수로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반납은 하되 페널티나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거짓 보고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내용 중에요, 듀얼 인컴 어너들한테는 에디셔널리 100불씩 더 지급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듀얼 인컴 어너라고 그러는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맞벌이 부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두 번째 배우자가 최소한 팔타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요, 본인 한 사람이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를 말하는 걸로도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이 내용은 제가 차후에 더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클리 베네피시어 100불 이하로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질문을 좀 몇 차례 해주셨는데요. 100불 이상만 요번에도 지원을 해주느냐라는 그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100불 이상이 되는 분들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업수당 실수령액이 1불 이상인 경우에 300불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듀얼 인컴 해당되는 분들은요, 에디셔널리 100불을 더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100불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만 해드리고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2차 PPP 프로그램은요, 120억 달러를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1차 PPP는 인컴이 50% 이상 줄은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30% 이상 줄은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인컴이 더 올라가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차 PPP 받으신 분들도요,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1차 PPP 신청하실 때 실업수당이나 PPP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1차 PPP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저만 PPP와 실업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PPP 두 가지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학교들과 차일드 케어로 100억 달러의 예산이 이제 산정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차후에 더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렌트 지원 프로그램으로 250억 달러를 산정을 했는데 여기 내용으로는 for individuals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우리 그냥 세입자들 있죠. 가정집이나 아파트 같은 데 렌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 같아요. 렌트비 못 내는 세입자분들을요, 1월 31일까지 퇴거 명령을 못하게끔 더 연장이 됐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시뮬레이션 계산표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실업이 되신 분들이요, 페드에드 연장이나 POA 연장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필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내용이 발표되면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